네, 투자자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에서는 그동안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군들, 예전에 좀 관심 있게 추천해줬던 종목군들 점검을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좀 많으셔서 오늘 좀 한 군데 묶어서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아직까지 주식공장장의 견해는 바뀐 게 없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 상황 또 종목 개별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밀려있는 종목도 있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힘든 그런 과정이 지나고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 자, 최근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뭐 하이브라든가 또 뭐 CJ ENM 같은 종목군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요. NHN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으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넷마블이라든가 뭐 하나기술, 카카오 게임즈, 기타 등등 이런 종목군들은 헤매고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장이 순차적으로 움직여요. 순환매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수는 당분간 갇힌다고 쳐요. 박스권에 갇히고 저항선에 갇힌다라고 치더라도 이런 개별 종목군들, 특히 하반기 또 내년도까지 실적이 유효한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하나둘씩 차례대로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V자 반등은 아니에요. 왜냐면 추락 이후에 바로 올라오진 않았죠.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의 그런 어떤 조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W자 반등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물려 계셔서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 뭐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들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또 어떤 전략을 또 바꿔야 되는지 종목에 대한 진단 또 전망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고 좀 뒤늦게 W자 반등에 대비하자는 차원. 자, 종목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뭐 분석을 해보면 뭐가 난 종목은 없어요. 다소 뭐 업종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를 얻어맞았잖아요. 그죠?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 넷마블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저렇게 게임을 규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지나간 악재, 그죠? 잘 버텼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넷마블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잘 버텨줬다. 특히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봤자, 그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그러나 전세가 뒤바뀌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넷마블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요. 뭐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게요. NHN부터 차례대로 하이브는 뭐 지난 주말에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진입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브도 사실 덩치가 크잖아요. 뭐 SM도 있고 YG도 있고 JYP도 있습니다만 덩치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오프라인 온라인 공연을 재개함에 따라서 이제 서강이 좀 비치면서 주가가 한 2, 3일 툭툭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죠. NHN도 그래요. 굉장히 헤맸죠. 주가 흐름이. 저는 NHN에 대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에 비교해서 뭐 지금 전혀 이 카카오랑 NHN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덩치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보세요. 카카오만큼 혹은 카카오 이상으로 이제 빅테크 기업으로서 NHN이 자리매김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글쎄요. 거기에 카카오 버금가는 수익률로 아마 화답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뭐 게임주에 대한 그런 어떠한 색깔이 굉장히 강한데 점차 IT, 그죠? 하이테크, 빅테크 기업으로서 NHN이 이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끌고 나가는 거죠. 뭐 CJ ENM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라든가 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 뭐 아시잖아요, 그죠? 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들어온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요즘 오징어 게임인가요? 그냥 워낙 잘 나가니까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그런 일반적인 컨텐츠, 약간 덩치가 적은 그런 컨텐츠 관련주들보다의 움직임은 좀 둔화되더라도 이제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이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탄탄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 한화기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언급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보시면서 아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주식공장 TV에서 다루고 있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어땠는지, 물론 뭐 그동안에 좀 성적이 안 좋았던 종목군들도 있고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자, 좀 시원스럽게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현대투자 유료문자 회원 안내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NHN 얘기 먼저 해볼까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요. 저는 사실 NHN의 흐름, 이 회사가 지금 네이버에서 분리가 되면서, 그죠? 게임과 포탈이 분리가 되면서 이 NHN이 많이 문어발시 확장을 했어요, 사실. 좀 이를 갈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는데, 그래서 어느덧 이 비게임 매출 비중이 과거 한 3년, 4년 전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비중이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결제, 광고, 이 커머스 부분, 또 뭐 IT, 클라우드 컴퓨터라든가, 그죠? 그다음 뭐 여행도 있고요, 뭐 컨텐츠도 있고, 뭐 카카오랑 비교해보면 안 하는 거 없어요. 뭐 웹툰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뮤직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카카오에 비해서는 많이 좀 처져 있는 게 분명하지만, 카카오가 그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카카오도 한 번은 뜬 거잖아요. 사실 네이버에 가려져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한 2, 3년 내에 카카오가 저렇게 덩치가 네이버랑 견줄 만큼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빅테크 또 이 IT,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카카오의 입지가 저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럼 NHN도 같은 어떤 동종업체, 동종업종, 또 같은 기술력,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현재 카카오 견줄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카카오처럼 일약 그렇게 도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근데 NHN 하면 또 뭐가 있어요? 뭐 자사주 꾸준하게 주가 관리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NHN은 워낙 탄탄해요. 그렇죠? 기본기가 탄탄하고 재무조도 빵빵하고요. 그렇죠? 그런 기업이에요. 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NHN 뭐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NH만 부러진 게 아니라 다 떨어졌어요, 이때. 그죠? 여름에. 물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다가 다시 제자리를 내려. 좀 제자리 내려온 거 사실 좀 지금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자, 어쨌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저도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워낙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라서 저는 이때 바로 출발하는 걸로 봤었어요. 사실 6월 달에 양봉이 하나 나오고 7월 달 조정받고 8월 달 9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8월 달에 주저앉았어요. 그죠?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9월 달에 조금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10월 달부터 도약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이 2달 동안에, 그죠? 한 두세 달 동안에 이 와신 상담한 이런 부분이 연말 가서 그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성과라는 건 뭐냐면 주가로서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도 뭐 나쁘진 않은데 4일 연속 올라서 지금 7만 3, 4천 원 정도가 지금 기술적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W자 반등이에요. NHN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 이 저항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혹자들은 7만 4천 원까지 오르고 다시 밀린다라고 이렇게 전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엔 안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거래량 규모가 그렇게 막 뒤죽박죽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기술적 저항 크게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이렉트로 뭐 얘는 뭐 이게 뭐 급등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다이렉트보다는 서서히 꾸준하게 8만 원대 그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NHN 4일 오른 거에 따른 눌림목이 좀 나와준다면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기대되는 그런 어떤 실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 주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저는 NHN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하이브. 지난 주말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가장 먼저 공연을 시작하는. 사실 하이브가 JYP, SM, YG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공연 비중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면 그렇죠. 뭐 컨텐츠라든가 이런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여행 또 무슨 뭐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지노 이런 것들 그동안 좀 움츠려 있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화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IT라든가 뭐 여러 대부분의 업종 섹터들이 다 좋아질 수 있지만 엔터라든가 여행, 관광, 그죠? 이런 어떤 부분이 사행성, 오락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SM도 있고 YG, JF 다 좋습니다만 하이브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실적 숫자 자체가 틀려요. 다 합쳐도 하이브한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이브가 새로운 시스템, 그죠? 엔터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로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실적도 거기에 맞물려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렇죠? 하이브란 얘기죠. 자, 하이브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하이브 지난주 한 이틀 퉁퉁 오르니까 추세가 완전히 다시 하락 기조에서 상승 기조로 바뀌었어요. 거래량 큰 변화 없고. 앞서 말씀드린 NHN과 하이브의 흐름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즉, 큰 변동, 큰 무리 없이 움직여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남들 뭐 크게 오를 때 세게 오르진 못해요. 그러나 남들 막 곤두박질 치고 밀릴 때 하이브는 좀 점잖게 움직이죠. 이게 업종 대표주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하이브는 이제 완연하게 지난 6월달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 한 3개월 넘는 한 100일간의 조정 이후에 이제 추세를 완전히 바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틀 오른 거에 따른 오늘 적절한 조정, 그죠? 쉬어가는 그런 모습. FM, 교과서대로 움직이는 하이브의 모습입니다. 아주 좋죠? 이 정도의 모습이면 전고점 무난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하이브. 고저, 그죠? 뭐, 우리 회원님들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장 우리가 뭐 힘줘서 얘기했던, 그죠? 뭐랑 비교했어요? 작년도에 카카오랑 비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플랫폼 업체로서 손색이 없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한 3개월 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고생한 만큼 다시 빵끝 웃을 수 있는, 그죠?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자, 하이브. 이해되시죠? 뭐가 남았나요? CJENM이네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묶어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25년도까지 K 컨텐츠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 의미가 다르죠, 그쵸? 뭐, 사이즈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CJENM이라든가, 또 스튜디오 드래곤 많이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목도 굉장히 컸어요. 자, CJENM, 자, W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죠. 급격하게 밀렸다가, 오르락내려 다시, 금세 또 18만원대를 회복하는 그런, 하다 보니까,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할 정도로. 이제 며칠 툭툭 오르면 또다시 지난 7월달 고점에 임박을 하죠. CJENM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갈 폭이 아직 많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다 이거죠. 이런 관점으로 뭘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움직일 좀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지리산인가요? 최근 제작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여타 컨텐츠 업체와 또 사이즈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하면. 최근에 거래량 유입도 굉장히 좋고요. 자, 일단 장기선의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다져진다라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10만원대,
그죠? 이제 9만 원이 아닌 10만 원대 자리 잡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군들은 크게 손색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좀 마련하고 있다. 하다 보면 여러분 또 놓칩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리산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작이죠. 그렇죠? 10월 23일 토요일 날 첫 방송을 한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돌풍이 불어서 이런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K 컨텐츠, K 드라마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점을 본다면 지리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게임즈 가야 되겠네요. 자, 넷마블. 글쎄요, 스피넥스 게임즈라는, 글쎄요. 이게 돈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카지노,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 덤비는 거거든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실질적으로, 레볼루션, 여러 가지 또 게임들이 있어요, 넷마블. 근데 이제 넷마블이 사실 그게 약했잖아요. 그죠? IP가 좀 약했기 때문에 스피넥스 게임즈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인, IP 확보, 또, 앞으로 이 소셜 카지노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크지 않았나. 근데 이제 잘 가다가 중국이라는 복병을 만났죠. 그죠? 게임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악재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악재를 딛고 충분히 다시 위드 코로나 수혜지로서 또 설 수도 있겠고요. 중국 자국 내 게임은 이게 규제를 합니다만, 한한령 해제라든가, 그쵸?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 나올 때마다, 넷마블 포함한 이런 게임주들은 좀 좀 더 더욱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넷마블 주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렇죠? 지난 7월 달부터 계속해서 많이 떨어져서 근데 이제 넷마블은 사실 바닥에 있어요. 근데 바닥에서 더 떨어져서 지금 문제인데 저점을 깨버렸어요. 근데 12만 원, 14만 원대 그죠? 이 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았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W자 반등에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카카오 게임즈 이제 상장된 이후로, 이 오딘이란 게임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시장 영향도 받았고요. 또 게임즈라고 하는 또 중국 규제에 대한 어떤 얘기를 받아서 그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칼을 갈고 다시 올라간다면, 지난번 10만원 돌파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거래량 유입이 크진 않고요. 오늘 거래가 조금 유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달인가요? MSCI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가는 이제 어느덧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거래 유입이 되고 또 오딘에 이어서 후속작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목이다. 여전히 변함없이 10만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 자, 하나기술도 주가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하나기술이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턴키 방식의 공정, 이 기술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인데요. 2차 전지가 사실 배터리만 갖고 됩니까? 그죠? 이 배터리를 만드는 어떤 환경, 또 장비, 어떤 공정, 뒤에 보이지 않는, 그죠? 앞에 가려서 이제 뒤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기술의 어떤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글쎄요, 지금 주가가 5만원, 6만원도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목표가는 9만원, 10만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수익 폭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어떤 기업이 바로 하나기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떠한
그 2차 전지 관련된 뭐 소재 업체들보다 상당히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 장비 업체에 대한 매력, 하나기술의 앞으로 해외 비중이 높아지고 실적, 이 레코드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폭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저력을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미 3개월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 하나기술에 대한 어떤 전망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고생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이 W자 반등 혹은 V자 반등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뭐 마칠게요. 여러분들 뭐 언급된 종목군들, 올라간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군도 있습니다만 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더 궁금하신 분이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현대투자 문자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시면 성함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전화를 드릴게요. 입금하신 분들은 뭐 성함 말고 뭐 투자 금액, 간략한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